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10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모처럼 제가 시간이 좀 나서 유튜브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이국정 교수님이라고 아주 대학교 의대 옛날 아덴만 그 사건 때 그 선장님을 수술해서 구출하신 그 유명하신 분이죠.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우리나라 구급 시스템에 대한 이런 증언을 국회에서 하는 걸 좀 봤습니다. 네, 아주 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고쳐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참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반면에 또 반대로 아주 그 못된 인간들이 많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참 그것도 신기합니다. 물론 세상은 다양하지만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한 번에 한 세상에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페스 동반자에서 한국 사람들이 왜 못 살까 지금, 그러니까 한국이 발전을 멈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근데 이런 이야기가 과연 옳은 건지 틀리는 건지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뭐 이런 신문이나 그 뉴스,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뭐 사설 뭐 이런 걸 봐도 그런 이야기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일본을 따라간다, 그리고 지금 발전이 그 멈춰 있다, 살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만 계속 나올 뿐이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원인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 일단 한국 사람들한테는 의식이 없습니다. 지식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의식은 없고 지식이 많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의식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나마도 있는 의식은 어떤 의식일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의식은 조선시대 사고방식,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 시대 사고방식만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중에 그 지배계층, 지식계층을만 봐도 딱 조선시대 의식 수준, 그 다음에 일제시대 의식 수준을 딱 갖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 터진 사건 중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 고은씨죠, 고은씨. 뭐 노벨 문학상 후보다 했던 그런 고은씨. 근데 고은씨가 한 행동을 소송이나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그 같은 그 문단의 그 후배들을 식민지적인 사고방식으로 대했거나 아니면은 그 이조시대 때 남존여비 사상으로 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을 마사지를 해라 이거야. 그리고 좀 더 밑으로 그 아래 더 해서 손을 넣어서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도 지식인인 척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언론은 수없이 빨아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럼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그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추태를 바라보면은 그 의식 수준이라는 게 딱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화랑의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구려나 백제는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드러내놓고 그
모든 국민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의식을 함량할 만한 게 없었던 거죠. 그러나 화랑 의식은 드러내놓고 모두 다 고치시키고 함양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의식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억지로 해방이 돼 가지고 억지로 건국을 한 이 나라가 그런 의식이 없이 캐캐먹은 조선시대 사고방식과 일제식민 시대를 살았던 사고방식을 갖고 지금까지 그냥 살아오는 겁니다. 지금 해방 이후에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무슨 내세울 만한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까놓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지식계층도 그렇고 지배계층 한번 봅시다. 지금 한국의 지배계층이 대표적인 게 이제 입법, 행정, 사법이겠죠. 고위공직자들도 보면은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합니까? 딱 조선시대 때 그 착취, 수탈, 뇌물, 그 다음에 아주 대표적인 게 매간매직 아닙니까? 매간매직.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노조도 이게 또 무슨 하나의 단체가 돼가지고 매간매직을 아주 세습적으로 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 구조들이 전부 다 조선시대 때 사고방식, 또 일제시대 때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의식을 우리는 개발해내지 않았고 또 그런 생각도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은 아주 한국이 잘 산다고 그러는 시대고, 그리고 말로는 다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시대 때 지금 재판하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재판이 이게 법에 의한 재판인지 이 돈에 따라가서 하는 재판인지, 즉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걸 보시면 아십니다. 이조시대 때 재판이 그런 겁니다. 뇌물을 주면은 무죄, 뇌물을 안 주면 유죄. 그 재판이나 지금 재판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의식 수준이 딱 그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이 반일 사상 무조건 유죄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내 편은 다 석방, 저쪽 편은 무조건 구속. 이게 딱 일제시대 때 이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그런 것은 이미 사법, 행정, 뭐 입법도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오죽하면 국회라고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의식이 있으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식은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의식들은 바로 조선시대 때 의식이나 일제시대 때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지배계층은 그렇다고 쳐도 지식계층은 좀 어떨까 보십시다. 지식계층.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이라고 조금 전에 그 고은 씨를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계층에서 어떻게 뭐 꼭 문학인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과학계도 많습니다. 과학계도. 그런데 누구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지식계층의 대표적인 것은 언론입니다. 언론인들. 말 잘하는 언론인들. 지금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언론인가? 이것도 딱 이조시대 때 당파에 젖어가지고 자기 당에 대한 거는 다 떠들고 상대방에 대한 거는 다 감추고 하는 식으로 선진국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또 선진국 소득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는 딱 이조시대 때 행동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틀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가 해외에 사는 관계로 라디오를 아주 즐겨 듣는 사람입니다. 한국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라디오를 듣지 않으면 한국말을 잊어버릴까봐 제가 KBS나 MBC에 주로 듣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라디오를 다 안 듣습니다. 지금 안 듣습니다. 이거는 지식인들이 하는 방송이 아니죠.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살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이 거기에 맞게 딱 중단이 된 겁니다. 그 발전이 중단되고
그 수준에 맞게 지금 다 이제 내려가면서 사는 거죠. 자, 그 수준에 맞게. 그런 것이 바로 의식이 없고, 그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은 일제 시대 때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 때나. 그런데 이국종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보면은 그런 분들만 이 한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은 미국보다 더 잘 살 겁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국회에서 증언하시는 것도, 그렇게 증언을 할 자리를 만들어준 의원도 국가 발전을 위한 것보다는 자기의 그 정치적인 목적, 그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모습이 역력한데,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그 의원님이 진짜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 후속 조치들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죠. 다시 이제 다음 또 그 여론을 탈 수 있는 그런 또 그런 건수를 찾겠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이조 시대 때 그 사고방식이나 그 식민지 때 사고방식은 조금도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이 상당히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부패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지만, 제가 통일신라 시대 때나 고려 시대 때 부정부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조 시대 때 그 부정부패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조 시대 때 부정부패의 근본이, 아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급여가 없다시피 하고 뜯어먹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리고 이 토지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관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또 국가 토지에서 나오는 쌀을 가지고 급여를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뺏어 먹게 돼 있습니다. 그 제도 자체가. 그렇게 해서 국가를 유지했던 게 이조 시대 때 그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유지했던 사고방식, 의식이 21세기에 세계 최고를 지향한다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발전이 딱 중단된 겁니다. 근데 왜 중단됐느냐? 이게 이제 참 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명확하게,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박정희 정권의 강권 정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탄생하기 이전에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세계 최고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외국 언론들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생활은 온갖 범죄, 뇌물, 협잡, 이런 것이 전부 다 있었습니다. 암흑의 시대였었죠. 암흑의 시대. 그리고 빈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빈곤하면은, 아, 한글로 빈곤, 가난했구나, 이게 아니라 끼니를 걸러가지고 배가 고파서 사람이 막 굶어 죽는 겁니다. 여자들도 배가 고파서 속옷을 벗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요즘 사람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그렇게 빈곤했던 나라를 지금의 세계의 10대 무역국가로 만든 박정희 정권이 어떻게 그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일하십시다. 아, 우리들은 단일민족이라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일합시다.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가난한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나라 국민답게 악독한 그런 마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놀러 가도 저쪽 동네 놀러 갔다 그 동네 청년들한테 잡히면 아구가 돌아가고, 돌멩이를 머리 맞아서 머리가 빵꾸가 나고 그랬던
세상을 살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동네 사람이 지네 동네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돌멩이를 들어서 대가리를 찍어가지고 빵꿀 내놓습니다. 그리고 하하하 웃으면서 잘난 줄 알고 살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제개발에 끌어들여서 데리고 갔을 때는 보통 강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아주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이제 경제개발 개혁이라는 것을 짜가지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작은 가내 수공업부터 했습니다. 가내 수공업.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옷 짜가지고 뭐 양말 이런 걸 해서 이제 수출을 해서 뭐 50불, 100불, 1000불 이런 식으로 수출했었습니다. 그런 수출을 어디서 했느냐? 중앙정보부라는 기관에서 그거를 통제를 했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서 기업체, 관내 기업체 그 조정관이 있죠, 당연히. 관내 기업체 사람을 다 모읍니다. 당신은 요번 달에 1000불, 당신은 1200불, 당신은 1200불, 당신은 500불 이런 식으로 다 할당을 줍니다. 생산 목표를. 그리고 그거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이 안 되면은 그 저녁 때 찾아갑니다. 회사로. 그럼 회사에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장 아구 돌립니다. 정보부 직원이. 이 새끼야 일 안 해? 이런 식으로 막 동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종업원들 앞에서 아구가 돌아갑니다. 공장장은 부들부들 떠는 거죠. 이 쌍년들 일 안 해? 이래가면서 생산직 여직원들을 대바늘로 막 잠을 못 자게. 그러니까 밤새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면 대바늘을 막 찌릅니다. 여직원들. 남자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봉틀에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한국의 이 수출 실적이 1000불, 10,000불, 100,000불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가장 눈여겨보는 게 뭐 김일성이죠. 김일성이. 그런 것들을 보고 처음에는 우습게 알았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쪽 계통에다가 이 뿌락치를 넣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생산을 독려해 가지고 잠을 안 재우고 하면서 일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경제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반대급부로 일단 굶는 사람은 없게끔, 그러니까 라면 100원 딱 강제로 한 것도 박정희 정권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밥을 굶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들도 먹을 게 없어서 팬티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굶으면 안 된다 해서 무조건 라면 100원 딱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집 짜장면 1000원 못 올립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한국에만 차이나타운이 없는 겁니다. 군사정권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짜장면값 뭐 10,000원, 20,000원 했을 수도 있습니다. 딱 고정시켜버리고 굶는 사람을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막 경제가 이제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돈이 쌓이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허점이 보여가지고 이제 뭐 인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강권을 중단을 시켜버리니까 이제 서서히 그런 힘이 빠지면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오늘에. 그럼 왜 이렇게 힘이 빠졌을까? 바로 이거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경제 개발을 부흥을 시켰던 그런 과정을 다 거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국민들을 제대로 살게 하는 의식이 없는 겁니다. 의식이.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식은 세계 최고로 갖고 있지만 의식 수준은 딱 조선시대 아니면 일제 식민지 시대 의식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런 대한민국 사람들을 공략한 게 바로 북한의 공산주의 의식인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거는 사상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사상 학습.
강제로 과거에 그 박정희 정권이 국민교육 헌장을 달달달달 외계했듯이 공산주의는 사상 학습을 시킵니다. 매일. 그래가지고 암기사항을 못 외우면은 식량 배급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교과서를 버린다든지 아니면 강제노동을 시킨다든지 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 수준은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만 뜨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집단 체조부터 시작합니다. 동네에 딱 내가 오늘은 늦잠 자야겠어 10시에 이러는 게 없습니다. 북한은 아침 6시 딱 되면은 딱 스피커 틀면은 음악 나옵니다. 다 집 앞에 나가서 체조해야 됩니다. 그럼 당원이 다 대가리수 쉬는 겁니다. 저 집은 몇 명, 저 집은 하나라도 없으면 조사 나오죠. 바로 이 공산주의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중앙정보부에서 각 사장들 다 모아놓고 너 500벌, 너 1000벌 이렇게 했던 식으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통제를 하면서 거기다 사상을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박정희 정권 때는 통제는 했지만 사상 주입은 없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그런데 그런 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 사상 학습을 받은 북한이 40분의 1도 수준이 안 된다는 북한이 사상무장을 해가지고 남한의 비사상, 비무장인 사상을 공격을 하니까 지금은 남한이 쑥대밭 되는 겁니다. 사상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불과 쉽게 말하면 북한의 경찰 월급이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러니 일반 그 고위층이라고 해봐야 5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면서 지금 20대 30대는 북한이라면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해요. 북한이라면. 그리고 나이가 70이 다 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도 가서 콧방맹이가 땅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고 오고 그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것이 지금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대체할 할 만한 지식계층도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이런 그 의식을 개발해서 현대 시대에 맞게 의식을 개발해 갖고 그런 의식을 국민들한테 주입을 시켜서 그런 국민들의 그런 의식을 갖고 그런 나라를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게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40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 김정은이가 지금 남한을 쥐고 흔드는 겁니다. 남한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금 뭐 그 좌파에서 뭐 풍상하는 김대중 씨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도자입니까? 남한은 무주공사입니다. 사상에서는. 의식에서는 무주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빈 땅입니다. 빈 땅. 빈 땅에다가 금덩어리를 쌓으면 뭐합니까? 주인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남한은 발전이 딱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아무리 기술이 좋고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지식은 세계 최고가 될지 몰라도 삼성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 의식은 그 사람들 똑같이 조선시대 때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식민지 의식. 그러니까 협력업체들 삼성이라고 협력업체 쥐어짜지 않고 뒷돈 안 받는 것 같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세계 1등이 못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의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지금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 주십시오. 어떤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미국식 민주주의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지금 이국종 박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없진 않지만 불과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법치주의란 말 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란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100억 먹다 걸려 들어가고 살고 있죠.
그 지금도 똑같은 사안인데도 이 사람은 무죄, 저 사람은 유죄입니다. 지금도.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대한민국 사법 재판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법 앞에 공평하려면은 사건 번호 순서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왜? 사건 번호대로 하면은 돈을 못 먹습니다. 전관예우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느냐? 재판관이 법정 질서를 유지 관리하는 그런 권한으로 하는 겁니다. 어이, 당신 먼저 재판해. 그 사람이 전관예우입니다. 1번 타자로 나온 사람이 제일 늦게 와가지고 맨 먼저로 재판합니다. 전관예우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수십 개 사건이 100개면은 한 30건은 혼자 재판하고 갑니다. 혼자서. 그런 재판이 어떻게 법대로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원고 피고 한 변호사가 같이 합니다. 재판을. 이런 나라가 의식이 없으니까 그게 과거 조선시대 때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도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을 개발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거지가 될 겁니다. 왜 거지가 되느냐? 빈집입니다. 의식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 저 북쪽에 가난한 거짓대들이 2천만 거짓대들은 의식이 있습니다. 수령님에게 충성하자. 이런 의식이라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식이라도 있으니까 의식 없는 사람이 지게 돼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이거는 기본입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이 중단되고 서서히 망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국민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을 자리에 이조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의식과 식민지 시대 때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은 21세기 지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지식이 충돌하면서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백날 떠들어 보십시오. 되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 결혼을 못한다고 120조가 적은 돈입니까? 120조를 국방의 예산에 투입해가지고 항공모함이라도 사면은 거의 100척 정도는 삽니다. 100척 정도 사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런 돈을 다 꿀꺽꿀꺽 삼킨 겁니다. 6.25 전쟁을 하면서 30만을 전쟁을 한 것에서 30만을 징집을 해가지고 10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은 반병신이 됐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나머지 10만 명 갖고 그 전쟁을 치렀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베트남 가가지고 베트남의 부정부패를 지적하고 비웃다가 베트남 군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야,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한테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하셔도 니네는 못해. 니네는 전쟁 중에 임마 그 군인들을 갖다 10만 명을 굶어 죽인 나라야. 10만 명을 다 병신 만들고.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도 고쳐졌느냐?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뇌물을 받아먹고 뇌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팔아먹고 자리를 사고, 그것도 있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도 안 보고, 노조원이라는 걸로 시험도 안 보고 세습으로 또 해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까놓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은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이 쌓여가지고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는 전부 다 이제 아파트 앞에 4일 정도를 서가지고 거지 같은 모습의 빨간 장찬 공산당원 앞에서
4일 정도로 딱 서가지고 우로 어깨 삽 앞에 빗자루 해가지고 싸대기 맞는 겁니다. 쥐싸대기.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의식을 빨리 개발해내야 됩니다. 국민들의 생활을 지배할 수 있는, 또 국민들의 생활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의식을 개발해서 그걸 헌법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것들을. 그런데 이게 툭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나라권이 이게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해외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국종 교수님 같은 훌륭하신 분의 그 이야기를 유튜브로 들으면서, 저런 분이 아무리 저래봐야 소용이 없다. 왜냐? 대한민국의 그 의식 수준이라는 게 지금 딱 이조 시대 때,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의식 수준인데, 저런 영국 얘기를 와서 한번 뭐하냐? 그런 얘기 나오는 그 순간 그걸 이용해도 돈을 또 뜯어먹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일요일 날 우리 모두 한번 우리가 의식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을, 제일 작았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이 화랑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화랑 제도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의식이 뭐가 있습니까?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여기 뭐 남한에 지금 민주주의 사상이 있습니까? 그게 사상입니까? 제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고 리드할 수 있는 의식을 하루빨리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지식계층 중에서 의식이 있는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거를 리드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 배우시고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의식을, 국민 의식을 개발하셔가지고 그거를 법제화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 노력을 해서, 그리고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미국의 그 건국 이념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이라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강권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보십시오. 전두환 씨 많이 욕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전두환 씨 때가 제일 살기 좋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역으로. 강권, 그러니까 두들겨 패면 잘하는 게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국민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누군가 좀 배우신 분들이 국민 의식을 구축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국민들한테 좀 그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